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디지털 시민교육 성과 나눔 컨퍼런스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담당관 장학사 하미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부의 디지털 시민교육 공감에 이어 2부에서는 AI 시대 디지털 시민교육 확산의 키워드로 진행됩니다. 전문가 강연, 교육 공동체 공감 토크, 그리고 현장의 수업 실천 사례 나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성 함량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임철일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 주관 아이에답 사업의 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2부 컨퍼런스의 시작을 열어주실 오늘 강연 주제가 정말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 교수입니다. 오늘 저기 이쪽 수원 컨퍼런스 이 센터는 좀 처음 와봤는데 아주 너무 좋네요.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육 분야의 방향을 잡는 데 이렇게 참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시민성, 시민교육과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실은 이제 이 강연 부탁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은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교육공학,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엄청난 큰 규모의 이런 슬라이드 화면 또는 파워포인트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이런 강연장 가면은 제가 이 노트북을 통제하면서 하고 싶은데 꼭 저렇게 다 뺏어가서 저는 저기 따라서 그냥 하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왜 또 마이크는 되게 좋은데? 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꼭 이런 데 오면 저렇게 기술자분들이 딱 석권하고 저분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집에서도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정도면 화면이 잘 보이는데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하는 기능도 제가 파워포인트에 돋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면 훨씬 더 좋은데 아쉽지만 못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강연이나 이제 교육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되나요? 더 움직이네. 이거 움직이네. 이거 되네. 여기 교수 설계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디자인이라는 영역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시도할 때 교과서가 정해져 있고 일상적인 수업을 할 때는 크게 교수 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시민의식이라든지 새로운 주제를 자꾸 교과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 순간 또는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식으로 인게이징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수업을 기존의 이런 강의 혹은 수업 중심에서 학습자 참여 중심으로 가는 순간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 3년, 2, 3년 됐네요. AI 시대 교사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 주제는 이제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 저는 다른 주제를 하고 싶었는데 기획자가 저렇게 해야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저렇게 했더니 좀 사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챗GPT 훨씬 나오기 전에 이런 주제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모여서 한번 저 책도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잘 살아남습니다. 아주 더 할 일도 많아지고 있고 더 복잡해지죠. 점점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있는 사범대학에서는
컴퓨터 교육 아까 오전에 김자미 교수님 와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뒤에 좀 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컴퓨터 교육과가 없습니다. 없어서 수학 교육과 과학 교육과 저같이 교육학과 이런 교수님들이 모여서 저 책을 냈는데요. 저 책에 이제 베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그 AI 융합교육학과라고 하는 대학원 과정이 생겼죠. 그래서 매년 1000명씩 교사들이 와서 전국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뭐 교육공학이라든지 다른 교과교육 교수님들이 각자 영역을 공부하시다가 그 AI 융합교육학과 나오면서 거기 있는 과목을 개발을 하고 교사들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건가 고민한 결과로 저런 책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교수 설계 혹은 넓은 의미의 교육공학을 공부하다가 AI가 들어오면서 그 AI를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켜서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컴퓨터 교육이나 교과 교육 교수님들 많이 연구하시지만 교육학 분야에서 특히 교육공학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진행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답이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글씨죠. 아이의 답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읽기로 했는데 거기 보면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이라고 하는 조금 뒤에 있는 용어는 조금 익숙치 않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교원들의 AI나 디지털 역량들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여러 경로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정책 과제로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을 한 3년 전부터 실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2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 지금 2년차 2023년도까지 가고 있는데 저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답 사업의 마스터나 혹은 리더 과정의 교육 그 연수생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을 법한데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한 분. 딱 한 분이에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동료 한 명 나타났네. 예. 그래서 아이답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터치 사업단 교사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터치 사업단 교육에. 없으세요? 한 분? 저기 한 분 계시네. 예. 저분은 우리의 라이벌. 갑자기 터치 사업단이 생겨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가 생기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교사들이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연수들이 있다. 오늘도 혹시 혼란이 생기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은 이유는 그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현장 교사 입장이나 혹은 장학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연수를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했던 건 농담이고 그 터치 사업단하고 아이답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오늘 그 키워드가 AI 융합이거든요. AI 컨버전스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핵심은 금방 손을 들었지만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는 이제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 인천, 제주 4개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우리 교대의 김갑수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있고 저는 이제 전국 단위의 전체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김갑수 교수님이라고 컴퓨터 교육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런 수도권 지역의 교원 연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다른 일로 또 만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장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여기 컨퍼런스에서 올 때 김자미 교수님도 물론 소개를 하셨겠지만 이 장표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이런 장표 처음 봤다. 손 한번. 이거 질문 안 할게요. 다 보셨다 이거예요? 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연수가 많이 이루어졌나 보다. 예. 요 장표는 지금 여기 뒤에 제가 글자가 조금만 지금 최신 업데이트 자료인데 제가 아까도 보니까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다양한 숏폼의 영상 자료를 만들 때 저작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깜빡 놓칠 때가 있는데 어떤 자료를 쓸 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다 출처를 밝히고 이제 자료를 만들으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AI4K12.org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AI가 쫙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저기 이야기 되니까 저 기관에서 AI를 가르칠 때 여기 있는 요 5가지 영역, 퍼셉션부터 시작해서 5가지 영역, 러닝 이제 머신러닝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계학습 파트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5가지 영역을 AI 지식에 해당되는 거니 이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좀 다뤄주세요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저걸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교육 교수님들이 저 아이들을 가져다가 쓰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여기 하나 더 표시해놨는데 데이터라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현재 여기에 봐서는 데이터가 없지만 캐나다에서 아쿠칸가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 장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AI를 공부한다는 것은 저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거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쪽 마지막 부분에 O 영역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물론 1, 2, 3, 4도 전부 다 디지털 시민성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 시민 교육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디지털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때 만드는 때 당연히 예컨대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5번째 영역 그러니까 AI의 윤리적인 딜레마, AI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영역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AI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5번째 영역이 현재 이런 그 대단한 컨퍼런스를 설계한 분들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 물론 앞에 1, 2, 3, 4도 있고 아까 오전에 김자미 교수님 말씀은 이제 1, 2, 3, 4 해당되는 영역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 그 리터러시 그리고 이런 시민성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게 있고 저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저희 아이에다 뭐 저희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어쨌든 교원들을 AI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할 때 저 5번째 사회적 역량 부분은 조금 약했어요, 실은.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까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쇼폼 비디오 컨텐츠를 만드는 경진대회도 열었던데 아주 중요한 노력을 먼저 경기도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교사들 연수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들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의 연장선에서 이제 아이의 답이라고 하는 전체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관련해서 제 핵심적인 결론은 AI 융합 교육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디지털 시민성을 다루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AI 융합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수나 교육이 있으면 반드시 참석하기를 바란다가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 한 3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주변에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이 좀 있는데 이 주제와 관련돼서 사회교육 쪽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연구원들하고 좀 만났어요. 이런 주제로 내가 강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인 그냥 시티즌십은 있지만 그 학생하고 그 연구원하고 계속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잘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에서 고민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거나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는데 시민들의 어떤 의사결정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용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디지털 클론이라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뭐 선생님들 저 나이 또래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예컨대 뭐 김광석 씨의 어떤 이미 이제 다른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이 옛날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클론 형태의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을 사망한 이후에 우리가 부활시키거나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오히려 계속 이미 돌아가신 분과 이렇게 연결을 맺으면서 현실적인 삶을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사후 초상권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용 어떤 토의 자료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이른바 그 환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 교육 컨텐츠가 새로 떠오른 거다. 이 점에서 이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저도 이번 기회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돼서 이제 코어 중에 하나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곳에서 포털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올려주고 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식의 뉴스들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뉴스알고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사용하신 선생님들 좀 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뉴스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시뮬레이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뉴스가 되게 보면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독일성에서부터 심층성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각각 기준에 따라서 각각 뉴스의 어떤 상태를 AI가 판단을 한답니다. 판단한 다음에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독일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여기 지표가 있는데 이거 사람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서 바꾸면 기사의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올 것과 중간에 나올 것, 마지막에 나올 것 순서가 바꿔지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AI가 작동된다고 하지만 그 AI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저기 보시면 뉴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와 관련돼서 여기 위에 지금 아까 그 1점짜리로 해당되는 것들 여기 보시면 독일성에서 이걸 점수를 이렇게 변경시키거든요. 그런데 뭐 선정성은 빵점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렇게 순서가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사, 인공지능이 어떤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학생들이 좀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컨텐츠를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학생들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문제거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넓은 의미의 디지털 인프라가 아까도 보니까 이제 곧 조만간 모든 학생들한테 1인 1디바이스가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1인 1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정책이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교실 공간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이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서 이제 그 공간에서 교원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적절한 수업을 하는지와 관련돼서 이제 키워드가 바로 아까와 같은 그런 AI가 도입되면서 바로 교원의 그 AI 역량이라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시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이게 도전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나 평가 방식도 공급될 거예요. 뭐 약간의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죠. 2025년도에 나오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일단 작동 가능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도 사범대학이나 교대에서도 그런 걸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 시기가 점점 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노력들이 그쪽으로 다 연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엔트리와 같은 코딩을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표준적인 교육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자체가 이제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AI 그러면 이 머신러닝에 대한 것이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장표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장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이게 지금 사람 머릿속에 있는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나와 있는 건데 요걸 보고 어떤 학자가
기계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보가 전달이 된다면 기계한테도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모델링이라는 걸 하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정말로 구현을 잘하는 챗GPT가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이제 현실로 우리가 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교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뭐 리튼인가 이런 걸 통하면은 챗GPT 그 자체를 보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유사한 종류의 기능을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까 있는 그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왔지만 이 장표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한 그런 인공지능은 전체 중에 한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걸 포함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영역들을 학생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5가지 영역이 있었고, 오전에 김자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컴퓨터 교육 베이스지만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의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이게 이제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리터러시에 해당 파트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컴퓨터나 정보교과 시간에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학생들이 이해할 영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교과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선생님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르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인공지능 요소를 아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활용하고 융합. 근데 융합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용어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과학을 공부할 때 똑같이 인공지능도 공부를 해서 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서 과학 지식과 인공지능 지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단순한 수준이지만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히 체험하는 수준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자기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인공지능이라는 챗봇을 활용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전형적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챗GPT를 사용할 때 프롬프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이 합의하는 것은 프롬프팅을 어떻게 할 거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할 때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서 그 연장선에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서 영어 글쓰기를 잘한다. 얼마 전에도 이제 대상을 받은 저희 아이에답 사업에 대상을 받은 제주도의 어떤 그 고등학교 교사는 바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혹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글쓰기를 잘하는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글쓰기를 하는 영어 글쓰기라는 능력 플러스 그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능력, 거기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AI 융합 교육이라는 그런 맥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제가 교과 이제 2개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교과 수업을 할 때 원래는 이런 교과 수업을 할 때 AI 지식 부분을 그 교과 지식과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AI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AI 융합 교육인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저도 발견하고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무나 이제 우리 그 기본적으로 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에 어떤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그 레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2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으로서 어떤 이해를 하고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 정보를 분별력 있게 하는 것, 좀 약간 이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디지털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보니까 이제 쇼폼으로 만드는 것도 다 그런 것 중 하나인데 직접 만들어 봐야 이런 윤리의식,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 학생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건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메이커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이커의 특징이 이제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한다. 3D 프린팅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시킨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목표 설정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그전에는 보통 우리가 시티즌 그러면은 선거에 참여하거나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 또는 뭐 예컨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정당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교과 선생님들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듀티풀 시티즌십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액츄얼라이징 시티즌이라고 해서 어떤 종류의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액션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골똘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주제 영역 여기 보시면 디지털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디지털의 시민 참여까지 6가지 영역들을 쭉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목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정보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저런 경험을 교육적인 장면에 잘 이끌어가면 이런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착안을 했는데 따라서 이런 6가지 영역을 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바로 교과 교육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저걸 정보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수업 장면에 저기 나온 6가지를 포함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의 어떤 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앞에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디지털 시민 교육 혹은 시민성 교육이 그 커버하는 주제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이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반 교과 교육에서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2가지를 우리가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AI 융합 교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AI 융합 교육에 대한 그 기본 아이디어는 왜 AI를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지와 관련돼서는 넓게 봐서는 몇 년 전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넘어가면서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량.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모습을 제가 생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디지털 역량이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디지털 역량이 전체 그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역량은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의 도메인에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쿠팡이나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넘어졌을 때 그 알려주는 실행 자동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데이터 저도 뭐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지만 이런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뭐 최고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생겼거든요.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지금 현재 그 전임 원장인 차상균 박사님이 이런 장표를 계속 좀 보여주셨어요. 보면 이제 이것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ABCD인데 뭐 알고리즘, 컴퓨팅, 빅데이터. 근데 위에 보면 도메인 날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아이디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교과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AI와 관련된 지식들을 적절히 적용을 해서 교과 지식, 그런데 국어, 뭐 사회, 수학 이런 교과 지식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초, 중, 고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교수님들이 이제 그 대학원 레벨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런 유사한 것들을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은 교사들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장표죠.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느냐? 모든 교과 교육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교과와 정보 교과 같이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컴퓨터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좀 세팅했습니다. 아마 저 방향성과 저 아이디어를 공감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 저희 아이에답 그런 연수 지금 팀도 가동되고 있고 여기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그런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AI 융합이기 때문에 어떤 AI를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AI의 그 종류와 타입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똑똑 수학 탐험대 초등학교에 쓰고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나왔던 알렉스라든지 아니면은 곧 나올 그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도 AI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여기 챗GPT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요거 지금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이제 저는 옛날에 컴퓨터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컴퓨터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인지적 도구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인지적 관점, 인지적 도구라는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인지적 도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각각마다 조금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일부분 제가 한번 선생님들한테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요건데요. 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AI 융합 교육과 관련된 그런 석사 수준의 논문이라든지 학교 현장 교사들의 어떤 그 이번에 우리 아이에답에서 연수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교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그 교환들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은 예컨대 제가 이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컨대 사회교과의 지금 교과의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교과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자 그럴 때 어떤 경험을 학생들이 할 거냐와 관련돼서 사회교과에서의 한 가지 아이디어는 예컨대 지금 코딩과 관련돼서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지만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지금 과감하게 파이썬을 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파이썬 화면인데 글자가 여러분들 좀 조그만하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자료집에는 있습니다만은 선거 관련된 데이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면. 그래서 어떤 사회교과 선생님하고 연구원들이 그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현재 선거구가 있는데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선거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프로세싱하는 경험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그 사회과의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하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데 장표는 뒤에 이제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런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가져다가 만약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 방식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처리하는 그런 경험을 학생들한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비판적인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본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약간 시뮬레이션 된 아이디어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지만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또는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달리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미 지금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을 이제 비판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하나 예시로 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건 이제 현장에서 정말로 직접 활용해서 석사학위 논문까지 나온 건데요. 밑에 여기 제가 뭐 여기 실명을 좀 드렸지만 저희 AI 융합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이걸 발전시켰는데요. 같이 이제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식의 주제나 연구가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챗봇 있지 않습니까? 그 챗봇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작동되지는 않지만 기획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을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당되는 지식이 뭐냐? 바로 이 부분. 윤리적인 소비. 우리가 지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커피, 물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 가정의 홈 이코노믹스나 이런 영역에서는 이른바 그 소비를 윤리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이제 가정과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때 그게 가정과 지식이죠. 근데 그것을 AI 관련된 지식, 근데 챗봇을 개발하는 지식과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끔 수업을 설계한 겁니다. 여기에 아까 디지털 시티즌십이 저는 작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요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보고 이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례에서는 여러분들 이 박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디자인 띵킹이나 아이디어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윤리적인 소비, 챗봇 개발 기획, 요 한 서너 가지 지식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수업을 가정과에서 기획을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때 이제 저로서는 관심을 갖는 영역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제가 보면 수업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보긴 보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나중에 그런 모형을 개발하면서 다른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모형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앞 단계에 아까 보시면 이 앞 단계에 팀 빌딩을 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지금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이 공감이라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제 수업 설계를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종이를 통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빌딩하고 윤리적인 소비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같이 좀 서로 생각해 적어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학생들이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교사는 이렇게 간단한 워크시트를 만들어 놓고 어떤 서로 역할 연기를 바꿔가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이런 경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한 다음에 토의를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초점은 뭐다?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물론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약간 이제 기획 단계를 거쳐가면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런 경험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그 모형에 따라서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챗봇 빌더입니다. 챗봇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간단히 만들는데 이 과정에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물론 교사가 도와줍니다. 학생이 처음부터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뭐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보다 빠르게 또 적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해서 교사가 도와주면서 챗봇 빌더를 통해서 이른바 챗봇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챗봇 작동하는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챗봇을 아까 챗GPT 같은 걸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이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각각의 내용들이 챗봇을 개발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비건과 관련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해주는 그런 챗봇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화면을 통해서 재활용 뭐 어떤 새로운 친환경 제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와 관련 답변을 해주는 그런 챗봇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챗봇들을 이제 가정과 수업에서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교과의 그 윤리적인 소비라는 지식, 그 다음에 챗봇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어떤 지식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 이런 AI 융합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지식을 그냥 수동적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사 혼자 이걸 한 겁니다. 다른 교사하고 같이 작업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요 모형과 사례가 만들어지면 일반 교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영역을 아까 큰 모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그 디지털 시티즌십의 각 영역별로 조금 나눠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앞 단계에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단계, 문제 인식까지 요 단계는 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 기술의 이해, 뭐 이런 부분, 주체적 활용에 관련된 요 파트가 약간 적용되는 교과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드는 것, 챗봇을 만드는 것은 어떤 거다, 이런 부분,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해당되는 파트이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건 디지털 시민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결과물은 아니지만 AI 융합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형 개발이 이 디지털 시민성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하고요. 관련된 많은 그런 추가적인 노력들도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AI 융합교육이라는 주제가 디지털 시민성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각 개별 교과에서 AI와 융합하는 주제, 또 지금 선생님들이 상당히 때로는 힘들어하시고, 또 어저께도 저희들도 이제 아이의 답 사업의 최종 성과 보고에서 훌륭한 그 교사들이 멋진 그런 사례들도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AI 융합하고 AI 활용과 약간 경계가 느슨한 부분도 있는데, 넓게 봐서는 AI 활용이 가장 넓은 범위이고요. 그 안에 이제 보다도 교과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노력이 많았을 때 우리가 AI 융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 앞에 김자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역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파트를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 파트를 하면서 거기에 AI 요소가, 여러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있는데 AI 요소를 고려하는 순간 AI 융합 교육과 좀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 활동으로 가는 게 더 가면, 아까 우리 마지막에 가정교과 교사 이야기 사례를 들었지만 문제 해결 활동까지 가게 되면 더 진정한 의미의 AI 융합 교육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이제 윤리 의식이라든지 디지털 시민성이 교과정의 목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AI 융합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강연 자료도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의 답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시도와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아마 곧 그 마스터라든지 리더라는 말을 저희들은 쓰거든요. 교원 연수를 따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윤리의식이나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나중에 혹시 아이의 답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마스터 교원도 되기도 하고 또는 리더 교원도 되고, 또 때는 일반 교원으로서 연수를 받아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동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뜻깊은 강연해 주신 임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주제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감 토크의 시간입니다. 토크의 주제는 우리는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인데요. 네,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한 생각, 경험, 기대하는 바를 함께 나눠보고자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해 주실 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는 분들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럼 오늘 토크쇼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주실 분은 백신중학교 정웅열 선생님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는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 토크앤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백신중학교 정보교사 정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크쇼에서 저와 같이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전문가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계시는 조광진 선생님부터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교사 조광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백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내초 4학년 3반 부회장 이지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교육 주민참여협의회 디지털 분과위원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원주민을 가르치는 디지털 유목민 평내초등학교 교사 진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만 들어도 정말 오늘 굉장히 높은 분이 오셨어요. 네, 평내초등학교 4학년 3반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를 보여주십시오. 네, 화면에 지금 네네, 첫 번째 주제. 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디지털 시민. 디지털 시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디지털 시민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디지털 시민은 뭘까? 한번 우리 패널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막 너무 전문가들이셔서 길게 말씀하실까 봐 일단 짧게 디지털 시민은 땡땡땡이다 또는 땡땡땡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널 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이거는요 현장 참여 이벤트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막 나가고 있죠. 네, 보이시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카메라 저를 찍는 건 아니시죠? 네, 다들 디지털 시민이시네요. QR코드 보자마자. 네, 현장 참여 이벤트는 선생님들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 땡땡땡의 적절한 말, 땡땡땡이다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되고 땡땡땡한 사람이다. 뭐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5글자 다 괜찮습니다. 네, 아직 카메라를 안 켜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 상품이 있습니다. 네, 상품이 2개나 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는 동안 우리 패널 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이 궁금하시고 많이 받는 질문일 텐데요. 디지털 시민, 어떤 사람이 디지털 시민일까요? 우리 진용성 선생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디지털 시민은 하이터치의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이는 하이 테크놀로지를 말하고 터치는 감성과 인성을 말하는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것처럼 디지털 시민은 이 하이터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터치요. 말씀만 들어도 결국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이영미 위원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 시민이란 디지털 아동안전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지키고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고 있는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전 지킴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안전,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이 필수적이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지털 시민은 정글의 모험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글이요. 디지털 정글. 네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정글의 모험가처럼 새로운 것을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선생님들. 네. 디지털 정글의 모험가다. 그렇죠. 디지털 사회가 참 정글처럼 복잡해요.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찾고 그리고 발견하고 파헤치는 그런 전문가의 모습을 디지털 시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옆에 있는 중학교 누나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우리 민채 학생의 답변 들어볼게요. 저는 디지털 시민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본보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디지털 시민이 디지털 속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모습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하고 위험한 점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어쩜 이렇게 말을 네, 정말 전문가의 향기가 잘 느껴졌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디지털 시민 교육이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장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광진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디지털 시민은 네, 저는 디지털 시민은 질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정보나 수많은 문제 사이에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누가 만든 건지 어디서 만든 건지에 대해서 디지털 시민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질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멋진 답변입니다. 박수가 지금 절로 나오고 있어요. 질문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 GPT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GPT의 답변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민 참여, 현장 참여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QR코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하이터치의 수호자, 아동안전 지킴이, 그리고 정글의 모험가, 시작, 그리고 질문가까지 네, 지금 패널분들의 답변을 약간 컨닝하셔서 창의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그 답변을 써주신 분들께 이 행사 마지막에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다시 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뒤에 보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시민 교육을 많이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실천 사례 그리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목격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과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시민 교육 실천 사례 그리고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용성 선생님. 네,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뭘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블루캣, 카웃 같은 그 게임 기반의 퀴즈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배운 내용이 좀 내면화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변화가 재밌었나 봐요. 저희 3반인데 1반도 2반도 같이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변화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사회과 수업이었는데요. 사회과 수업의 내용이 뭐였냐면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냥 재미있는 사회 수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 지우기가 이런 제안을 주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마인크래프트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이라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그 문화유산, 유형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그래서 저 개인의 인식, 게임에 대해서 게임도 수업의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저의 개인의 변화가 됐고요. 마지막은 독서 수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독서 수업을 하고 나서 독서 감상문이 아이들이 크게 실력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키위티라는 AI 채점, 글쓰기 채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쓰고 키위티 채점을 받고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채점 받고 이런 과정을 했더니 정말 이 사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1점 받던 아이가 60점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있는 변화가 저희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진짜 멋집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카우시나 이런 이제 퀴즈앤이나 이런 퀴즈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건 안 좋아하지만 이건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과 깊이 있는 학습, 완전 학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맞아요. 마인크래프트 한 번 안 한 학생이 거의 없는데 선생님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유형 문화유산을 그 안에서 그 디지털 세상 안에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AI를 이용해서 개별화, 맞춤형 학습까지 이어 나가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활동을 지육 학생과 함께 한 건가요? 아까 보신 첨성대는 우리 지우기가 만든 겁니다. 첨성대요. 다시 한번 네네. 보여주시죠. 첨성대. 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네. 요 다음 장이네요.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친구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걸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제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집에도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첨성대 만들라고 전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등학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조강진 선생님. 저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인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또는 학과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를 먼저 워드 클라우드로 생성하는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한번 알려주니까 이걸 응용해서 자신들이 수업 시간에 읽은 도서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 사설이나 아니면 신문의 기사 내용들을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생성을 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분석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고요. 녹음한 내용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소리를 텍스트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내용을 다시 워드 클라우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대화했던 내용에서 어떤 게 많이 들어갔나라는 걸 분석을 하는 언어 습관을 분석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그 신기술에 대한 윤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아이로봇이라는 책을 일부분을 학생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읽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발제를 해봐라 라고 해서 발제를 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신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수업을 구상을 했고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개발자 그리고 인공지능 사용자, 인공지능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를 각각 제시하여 서술하는 과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며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선생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네, 너무 멋진 수업인데요. 일단 이제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을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또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까지 좀 넓혀서
음성 인식을 해서 또 했던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까 그 학생들의 대화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네, 아까 네, 이 장면인데요. 아니요, 그 다음 거요. 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라는 말 있잖아요. 아시죠? 진짜 이런 말 안 하면 꼭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할 때 진짜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영어로는 m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진행하셨던 이제 수업 중에 어떤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조금 인상 깊었지만은, 저는 아이로봇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좀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봇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제가 친구들과 읽은 부분이 거짓말쟁이 로봇 허비라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오는 사람들이 로봇한테 속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다, 틀린 대답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걸 깨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아까 보셨던 발제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정말 국제고 학생들의 수준과 또 선생님의 열정이 잘 어우러진 그런 멋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되게 잘 오셨죠? 인공지능 윤리교육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아이로봇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거기에는 또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로봇의 3원칙이라는 게 또 처음 소개된 책이죠.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영미 위원님의 사례를 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훌륭한 그 디지털 컨텐츠 구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역 사회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 아까 단어에 대한 습관 얘기를 했듯이 디지털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선택에 대한 그 집중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과몰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평소대로 나의 경험이 일상생활에 악순환을 주지 않는가라는 어떤 자신의 진단을 좀 점검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소중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 또는 혹은 나의 경험이 어려움으로 지금 있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협박 또는 위협 받고 지금 있는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디지털 세상에서 마음껏 나의 그 언어, 행동, 습관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미지는 일상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나 여기 참여하신 분들. 네, 이것은 국제법으로 통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 제1조에서 40조항을 아동 자문위원들로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들의 자문을, 그러니까 의견을 아이들의 관점으로 글과 그림을 만들어낸 매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어려움이 있는 아이 돌보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우리 돌봄에 있는 가정과 연계를 해서 활용했었던 매체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아이들의 권리가 이렇게 많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권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와
그 갭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실천과 함께 또 이렇게 위원님의 멋진 실천도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시민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디지털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 그 권리의 이면에는 결국 인성과 역량이 또 기반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해주셨다면 또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혹시 저는 코로나 때문에 대전환을 동기를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한 20년 전에 9살 친구가 그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왜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왜라고 하는 질문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는 테린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테니스 어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지역사회에서 2030 테니스 마을학교를 지역사회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은 2023년 파이널 그죠, 초보자들, 입문자들, 사회적 취약한 대상들을 이 분들이 번아웃을 좀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대회를 한창 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화이팅하러 달려갈 겁니다. 지금 지역학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이제 안전, 건강, 웰빙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중요하게 활동에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디지털 시민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우리 4학년 3반 부회장님 이지욱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캣컷이란 앱으로 그 편집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예를 들면 그 통일에 대한 영상이나 그 신분 제도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재밌게 저가 재밌어서 만든 건데 친구들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더 많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자료들만 몇 개 가져와서 텍스트나 음악, 오디오 같은 것만 넣으면 돼서 빨리 됩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영상 만드실 거예요? 그 디지털 시민에 대한 영상이나 다른 나라의 짧은 영상 아니면 그 긴 영상들을 보며 그런 거를 이용해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민의 모습을 뭐 비교한다거나 뭐 이런 걸까요? 네. 네, 기대되시죠? 혹시 학교에서 영상 만들 일 있으면 4학년 3반 부회장님을 찾아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김민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방과후 수업으로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무단횡단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찾아보고 해결해 보면서 이제 이걸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또 이를 발표해서 다른 친구들과 이것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도 찾아내면서 생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키오스크를 만들면서 인공지능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성인식의 구조를 알아보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파이크 프라임이라는 로봇을 접했습니다. 스파이크 프라임을 통해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면서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차값을 줄여나가며 이제 더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하면서 이제 로봇이 라인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또한 겨울방학 캠프로 평소에 방과후로 듣던 파이썬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때 파이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평소보다 파이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스스로 고민하고 계속 시도해보는 과정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친구들과 서로가 실수한 부분이나 잘 몰랐던 점들을 알려주면서 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키오스크 AI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라인 트레이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코딩, 그리고 파이썬 겨울방학 캠프까지. 사실은 우리 민채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제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한번 또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볼게요. 그 세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또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죠. 저는 겨울방학 캠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파이썬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때 파이썬을 들으면서 전보다 훨씬 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지 않았나 생각해서 더 많이 향상된 실력 때문에 인상 깊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파이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더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우리 진용성 선생님과 조강진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요. 선생님들께 하는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선생님. 네, 예, 어느 학교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패널 선생님께서 디지털 시민은 질문가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어서 저도 디지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지육 학생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영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어쩌면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우는 요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나 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들이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진용성 선생님께 질문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혁규 교수님이 수업이라는 책에서 쓰신 것처럼 맨손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삶이 수업에서 드러나서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수업이 제 수업의 철학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만들어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그런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관련한 많은 한 테크놀로지를 제가 우리 아이들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우개에게 마인크래프트를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방을 만들고 어떻게 블럭을 쌓아가고 그래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현문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사도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요. 정말 교학상장을 실천해 가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 또 혹시 없으실까요? 네, 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없을까요? 네, 지금
없으신데요. 그럼 조광진 선생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나 인공지능 활용하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도구나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활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시민, 학생들이 활용할 때 저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잠시 생각을 해보고 답변해 드리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드시 빠른 것만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을 하는 데에서 도구를 사용을 하지만 아무 때나 사용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구를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문제에 인공지능을 꼭 쓸 필요는 없고 그때에 맞는 인공지능 도구라던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그걸 쓰기 전에 한 번 더 앞서서 제가 아까 질문가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쓰는 게 맞나? 지금 이게 적절한가? 이게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도구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사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디지털 시민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소양이나 역량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성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나는 이거 여기 나온 학생들에게 꼭 묻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여기 앞에 선생님께서 지금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포 호수초등학교 교사 송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민채 학생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에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관련 수업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교육을 받으시면서 좀 이런 점은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좀 이 자리에서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을 지금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민채야, 선생님 괜찮아? 네, 어떤 점이 아쉬웠을까요? 일단은 정보 수업 시간이 1학년에만 있고 2, 3학년들은 정보를 정규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없어서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고, 또 로봇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는데 다른 많은 학교들에는 아직 로봇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로봇이랑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인 만큼 로봇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에 관련된 수업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절대로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민채 학생의 사례가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또 많아질 거라고 믿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욱 학생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지욱 학생에게 나 이거 한번 묻고 싶다. 네, 손 드신 걸까? 네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첨성대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기분을 점수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1점부터 100점까지.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긴 까닭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99점이요.
99점이요. 네, 이유는 그 게임을 활용한 문화유산을 만드는 건데 그 문화유산을 만들고 그 활용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할 때 친구들이 너무 저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같이 합동하지 않고 너무 사이가 너무 갈라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99점이에요. 아, 1점 깎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잘 오셨죠. 우리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영미 위원님께 드리고 싶어요. 경기 도민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기 지금 이 현장 자체가 지금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네, 최초입니다. 그런 예,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을 통해서 컨퍼런스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그 학생들이 말하는 시작과 질문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런 균형 발전을 함께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주제가 삶과 연결되는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이라고 이런 주제가 돼 있어요. 삶이란 어쨌든 사람의 줄임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는 모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민관학이 협동을 해서 함께 이 디지털 세상에 평화로운 디지털 세상이 함께 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요. 우리 그 번아웃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번아웃 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1인 1 미디어 세상 속에서 활용을 잘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미래 세대의 큰 희망인 우리 두 아동 청소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죠. 이 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토크를 진행해 봤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현장 참여 이벤트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적어주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요 결과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지금 제 집계가 아마 다 됐을 텐데요.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네, 와우, 이걸 어쩌면 좋죠? 이걸 누구한테 드려야 하죠? 자, 이럴 때 사회자의 직권으로 오늘 선물 받을 선생님을 우리 학생들이 뽑겠습니다. 학생들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시죠. 네, 뒤에 한번 봐주시고요. 앞에 모니터 보셔도 되고, 자, 이거 좋다. 이거 제일 좋아요 하는 거 하나씩 뽑아 주시죠. 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여기까지. 먼저 우리 중학교 누나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글로벌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쓰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글로벌,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미치 학생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지욱 학생의 선택을 받은 선생님 누구십니까? 참여자. 참여자 쓰신 선생님 누구십니까? 참여자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참여자? 저 뒤에 계시네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육 학생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의 작품을 시상자를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토크쇼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토크쇼에 참여해주신 분들, 우리 패널 분들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경기도의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도민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디지털 시민교육은 이와 같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기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토크쇼에 함께해 준 현장 선생님들 그리고 패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토크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기억에 오래 남으십니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건 99점이었는데요. 네.
네, 저희 민채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어는 민채 학생이 말한 인공지능의 선한 영향력이었거든요. 사실 뭐 기술이 무언가를 선한 것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그건 사람의 몫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와 그리고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 역량,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